경기도 일산 이연재 씨의 집. 상규 아빠 뭐 이렇게 응? 꿈 많던 여고 시절 뇌막염을 앓아 듣지 못하는 연재 씨와 3번의 뇌수술로 몸도 마음도 3살 어린아이로 되돌아간 남편. 두 식구가 살아간다. 아유 달고러. 아우 달고러. 아빠 시원하지? 응?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시원하지? 좋잖아. 누가 해주냐? 장애가 있는 것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고 세상이 다 그렇던데요. 살고 보니까. 그리고 하여튼 또 우선 제 남편이잖아요. 아이들 아빠하고. 아빠 오래 살아. 어? 아빠 왜 눈물 나냐? 오래 살으니까 오래 살자. 어?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특별한 사랑법으로 보듬고 다독이며 사는 연재 씨 부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모카를 닮은 어머니, 하얀 머리 박고랑을 따라 절을 하듯 지나간 뒤로 광주리엔 하얀 여고 시절 난 시인을 꿈꾸는 문학소녀였다. 세월도 쌓이고. 목소리 죽이고. 야, 제 이름 아니야? 이연재라고 시인이 되고 싶다는 여학생이다. 와, 얼굴도 예쁘고 꾀꼬리가 따로 없다. 진짜 잘해. 마지막 가해들이 무르익도록 잘했어. 잘하긴 뭘. 야, 쟤네들 봐. 근데 왜 이렇게 춥지? 넌 괜찮아? 난 괜찮은데 왜? 추우면 이거라도 입어. 나가자. 가을의 끝자락이던 그날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다. 늦둥이로 태어난 내가 자라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과일 가게로 어렵게 집안을 꾸려갔다. 그렇게 자꾸 떨리면 병원에 가볼까? 아니야, 엄마. 약 먹었으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한숨 자면 괜찮을 거야. 그래. 얼른 나가서 장사해. 그럼 이불 덮고 푹 자, 응? 장사 잘해, 엄마? 그래. 어려운 형편에 감기 때문에 병원까지 가야 된다곤 생각하지 못했다. 천천히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꼭 죽을 것처럼 열이 펄펄 나고 머릿속은 자꾸만 아득해져 갔다. 엄마. 연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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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야, 너 왜 이래? 연재야!
정신 좀 차려봐, 연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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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좀 떠봐, 연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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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봐, 연재야. 연재야. 연재야, 정신 좀 차려봐, 연재야. 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났네. 여기 팩 좀 하나 새로 올려줘요. 저기 우리 연재 열만 내리면 괜찮은 거죠? 좀 더 지켜봅시다. 아이 참. 그렇다고 애 너무 나무라지 마라. 그래도 직간에는 병원비 아까워서 참았나 본데.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연락받고 놀란 거 생각하면 아찔해요. 연재야, 괜찮아? 응? 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 연재야? 여기가 어디야? 오빠, 내 귀가 왜 이러지? 귀라니, 연재야.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엄마. 엄마, 내 귀 어떻게 된 거야? 내 귀가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사장님, 우리 연재 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연재 학생, 내 말 안 들려요? 이연재 학생. 내 귀, 선생님, 내 귀가 어떻게 됐는지 내 귀 좀 봐주세요, 선생님. 네? 우리 연재 귀 좀 봐주세요, 선생님. 우리 연재 귀가 안 들린대요. 우리 연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요, 선생님. 우리 연재 귀 좀 고쳐주세요. 내 나이 18. 새소리와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나를 다정하게 부르는 어머니와 오빠 목소리까지. 이제 난 이 세상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진짜 미쳤어. 아유, 지겨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어? 차라리 죽고 싶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내 팔자가 왜 이런지 지겨워. 아유, 지겨워. 엄마, 나 잘 될지 모르지만 일할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내가 엄마 모실게.
기다려줄 수 있지? 이현재 검정실 하라니까 누가 희실라고 그래. 아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냥. 아이고 답답해. 귀가 안 들리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듣지 못하면서 일을 배운다는 것이 마치 돌더미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밤을 새워가며 자수를 배우고 익혔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나도 기술자가 됐고 옷에 자수를 놔 납품도 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연재야. 언니! 처음엔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도 기술자고 종업원 둘 딸린 사장이야. 이거 봐봐. 돈도 이제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다음 달 엄마 생신 때 가서 모셔올 거야. 이모는 네가 이러는 줄도 모르고 어디 가서 죽었을 거라면서 자식 죽은 줄도 모르고 밥만 먹는 미련한 애미라고 얼마나 울고 살았는데. 왜 그래 언니? 네 엄마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어. 무슨 소리야 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달 10일이 49제야.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셔? 왜 돌아가셔? 나도 안 보고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셔?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때문에 병든 우리 엄마 돈 모아서 고쳐주려고 밤새워가며 일했는데, 언니 나 이제 어떡해. 엄마한테 미안해서 나 어떡해 언니. 엄마. 나도 열심히 산다는 걸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기억 속 듣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딸로 남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날 기다려주지 않았다.
예, 일어나봐. 괜찮니? 괜찮아요. 아줌마 집에 가서 약 바르자. 괜찮다니까요. 바지도 다 찢어졌잖아. 가자. 가. 응? 이리, 아줌마가 꼬매줄게. 어린이답지 않게 웃자라 어른스러운 상진이와 외로운 나와의 첫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난 마치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상진을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았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일 다니셔? 아니요. 우리 엄마 원래 없어요. 엄마가 없어? 네. 큰아빠 집에 살아요. 저기 말 좀 또박또박 천천히 할래? 왜요? 사실은 아줌마가 잘 듣질 못하거든. 못 들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요? 입모양 보고 해. 입모양을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바쁜 가게일 틈틈이 책을 보고 글을 쓰며 난 행복했지만 내가 걱정스러운 언니는 잔소리만 늘었다. 일 없어 한가할 때 전에 내가 얘기한 그 남자 한번 만나봐. 아, 참 싫대도. 아유, 그 눈 아프게 책 읽고 글 쓰고 그러는 게 좋아? 좋아. 너 더 늦으면 이만한 중매자리도 없어. 그 사람이 너 이런 거 알고 아들 하나 딸린 게 흠이라면 흠이다만 그것도 그냥 잘생긴 아들 하나 힘 안 들이고 생긴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자. 언닌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말 들어보니까 사람 괜찮더라. 알았어. 와, 정말 단풍이 많이 들었네요. 그럼 이렇게 입모양만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통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연재 씨 귀 대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연재 씨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니요. 조금만 더 저한테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세요. 안 바래다 쳐도 되는데요. 아니요. 당연히 집까지 모셔드려야지요. 상진아. 아빠! 네가 여기 웬일이야? 근데 아빠랑 아줌마랑 왜 같이 와? 아니, 상진이가 기환 씨 아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 상진이를 아세요? 네. 저번에 밥도 주고 바지도 꿰매준 아줌마예요. 그때 연재 씨께 정말 신세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상진아, 그날 우리 상진이 밥 맛있게 먹고 왔다 그랬지? 네. 아빠도 그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가진 건 없지만 성실해 보이는 기환 씨와 착한 상진이가 내 가족이 된다면 행복할 것 같았다. 서둘러 살림을 차렸고 둘째도 낳았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조심해서 갔다 와. 네. 결혼한 지 3년.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당신 오늘도 공장에 안 나가봐요? 다 망해서 월급도 안 나오는 가방 공장 가지고 있어 뭐하게. 벌써 팔아치웠어. 팔아치워요? 그래. 그거 팔아서 빚 좀 갚고 나니까 뭐 남는 것도 없더만 뭐. 당신 그럼 이렇게 매일 놀기만 할 거예요? 그래. 이런 거 정 보기 싫으면 당신 장사나 시작해. 꽁초는 돈 좀 있으면 주고. 내가 꿍쳐놓은 돈이 어딨다고 그래요? 없음 말고. 상진 아빠, 이제 그만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상진이도 곧 중학생이 되고 상욱이도 이렇게 커가는데. 그럼 당신이 벌어. 당신이 벌면 되잖아. 여보. 에이. 이어지는 사업 실패로 남편도 괴로운 줄은 알고 있지만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 지금 애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애가 이거 울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네? 지금 애가 울고 있잖아. 엄마, 상욱이 울어. 상욱이 운다고. 상욱이? 어이, 물 가져와. 너 말고 네 애미. 물? 이놈아, 너도 안 들리냐? 너도 이 귀가 안 들리냐고? 아빠 왜 그래? 안 들리는 네 애미하고 살더니 너도 올맞냐 이놈아? 아빠. 근데 왜 말을 안 하고 입만 뻥긋거려? 입만! 그거. 왜 애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못 듣는 지 애미하고 살다가 내 자식놈도 못 듣게 될까봐 그런다. 왜? 네? 이놈이 아직도 입만 뻥긋거려. 잘못했어요. 소리내서 말하라 그럴 테니까 제발 화내지 마세요. 아유, 내가 미쳤지. 이런 듣지도 못한 여자를 마누라라고. 아유. 야, 어제는 말이야, 꿈에 용이 2마리가 나왔다니까. 진짜? 그리고
오빠 이번에 타면 야, 나오고. 오늘은 배 들어온다. 그럼 당연하지. 에이. 이거 웃어. 애 아빠도 여기 와서 노름해? 예? 아이고 그런가 보네. 이 집에 사는 사람 손 바람둥이에다 노름꾼이야. 좀 아까도 봤지? 젊은 지집에 들어있는 거. 마누라가 누군지 마누라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 정말요? 그래. 같이 어울리는 남자들이 몇 명 있던데. 애 아빠도 있어? 아니에요. 우리 애 아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잠시 나쁜 친구 꿰매 빠져 방황하다 돌아올 거라면서 다시 돌아올 남편을 믿고 기다렸는데 어린 아들들 키우며 먹지도 입지도 않고 3년이나 본 청약저축통장을 남편은 가지고 갔다. 한순간에 내 피와 땀이 물거품이 돼버렸다. 자기야 많이 먹어. 응? 뭘 새로 한 거야? 맛있어? 해가 해주는 거는 뭐든지 다 해주는 거 있지. 정말? 가요 당신. 뭐야 아줌마? 이 사람 우리 애들 아빠예요. 어? 아줌마 귀 안 들린다더니 말하네? 말만 하면 뭘 해. 입을 못 보면은 동문서답만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나 이 여자랑 같이 살 건데. 봐봐, 못 듣지? 왜 그래요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잘 들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당신하고는 이혼할 거라고. 알아? 이혼. 뭐요? 이혼이요? 그래, 이혼. 나도 이제 전화 통화도 좀 하고 서건서건 귀갯말도 속삭이면서 살고 싶어. 알아? 근데 왜 나하고 결혼했어요? 또 책임도 못 질 자식은 왜 낳느냐고요? 그럼 일로 데려와. 내가 키우지 뭐. 그리고 아무 소리 말고 물러나. 당신 정말 저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후회하지 말아요, 당신. 찌개가 다 식어버렸네 그냥. 찌개가 문제야? 그냥. 다른 이유라면 울며 매달려도 보겠지만 듣지 못하는 나와 사는 게 싫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만 남편을 놔주고 싶었다.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럼 난 어떡해요? 아빤 딴 여자랑 사니까 내가 싫을 테고, 엄만 엄마가 낳은 상욱이만 데리고 갈 거잖아요. 상진아. 내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는데 난 엄마 없인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왜 네가 없어? 엄마 이혼해도 넌 엄마 아들이야. 아니요. 우리 아빠하고 이혼하지 마세요. 엄마, 다른 아줌마랑 사귀기 싫어요. 상진아. 내가 엄마를 도울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줘요. 네? 그래, 상진아. 엄마가 기다릴게. 엄마가 아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게, 상진아. 신문이요. 신문이요. 나를 돕겠다며 새벽잠 뿌리치고 신문 배달하는 상진이. 그런 상진이가 하도 고마워 나도 남편을 향한 미움을 가라앉히고 일에만 빠져들었다. 야, 역시 아주머니 솜씨 하나는. 아니, 그런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아주머니들보다 2배는 더 많이 하시는 건데. 걱정하지 말고 일감이나 더 가지고 와요. 그럼 15벌만 더 해줘요. 이번 주 내로. 아주머니. 엄마, 아저씨가 이번 주엔 일감이 없다는데요? 왜? 한참 일감 많을 텐데. 아무튼 일 없으니까 이번 한 주는 그냥 쉬세요. 아이. 그러니까 엄마, 이번 주에는 저랑 어디 여행이나 다녀와요. 네? 엄마, 이거 나 없을 때 엄마가 해야 될 일들 적어놓은 거거든? 왜 네가 없어? 사실은 나 영장이 나왔어. 뭐? 영장?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적어놨으니까 엄마가 잘해야 돼. 첫째, 끼니는 절대 건너뛰면 안 되고 상욱이 학교 숙제랑 알림장 꼭 잘 챙겨봐. 매월 20일은 아파트 분양대금 이자 되는 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알아들을 수 없음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달라고 부탁해. 알았어. 26개월 금방이야, 엄마. 나 없어도 엄마 잘할 수 있지? 엄마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럼. 상진아,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어떻게 해? 무슨 낯으로 네 엄마를 봐? 그럼 저도 없는데 듣지도 못하는 엄마가 상욱이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거 구경만 하실 거예요? 애비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뭘. 해준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되잖아요. 네 엄마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빠 용서 못해도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엄마? 군대 돈 못 갖고 간다며. 에이, 돈 필요 없어요. 아유,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서 배고플 때 뭐 사 먹는데. 고맙습니다, 엄마. 그래. 저기,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저 입대한다 그랬더니 그럼 엄마랑 상욱이 어떡하냐 그러시면서. 당신이 용서를 해준다면은 우리들 다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서. 알아.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용서가 안 되겠지. 늦게라도 아버지 노릇하려고 오셨으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사세요. 엄마,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나를 버렸던 남편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마음 놓고 군대조차 갈 수 없는 상진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상진 엄마.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당신 태워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아무 말 말어. 택시 회사에 취직해 운전하는 남편은 예전의 자상한 모습을 되찾고 일도 부지런히 하며 날 애지중지 아꼈다. 살아온 이야기를 틈틈이 쓴 수필이 입상해 수필가로 등단도 했고 우리 가족의 소원이던 아파트에 입주까지 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꿈만 같았다. 형, 빨리 먹자. 엄마 축하 먼저 드려야지. 아, 빨리 먹자. 분단 말이야. 그래. 어서 먹자. 와, 신난다. 아빠가 보다. 아빠야? 네, 맞는데 누구세요? 네, 병원이요? 여보세요? 네. 예? 예, 알았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시대요. 아버지가? 왜? 박귀한 환자 뇌동맥 속 이 부위가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 터졌는데 부위가 민감해서 이 수술한다 해도 후유증이 남을 것 같습니다. 후유증이요? 네.
엄마,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는데 어떡하죠, 엄마? 수술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살 수만 있다면 수술시켜야지. 엄마. 전혀 희망이 없대도 남편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수술을 시키고 싶었다. 수술은 실패했다. 첫 번째 수술 실패로 두 번째 수술이 이어졌고 그 두 번째 수술마저 실패했다. 그렇게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1년이 지났다. 잘 잤어요? 왜요? 일어나시게요? 상진아, 아빠 일어나신댄다. 예. 조심. 옳지. 왜요? 어디가 불편해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구나. 됐어요, 여보. 배고프겠다. 뭐 먹을 것 좀 갖고 오라 그럴까요? 알았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남편이 내 곁에 있으니 편하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나누며 웃으며 살고 싶다. 건강하던 시절 밖으로만 나돌며 엄마 속을 태웠던 우리 아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던 우리가 밥 해드리고 씻겨드리고 산책도 하자. 그리고 이제서야 터득한 세상살이를 얘기하자꾸나. 여고 시절 시인이 되고 싶었던 꿈을 소리를 이루며 접었던 연재 씨. 그러나 지천명의 나이에 글을 써 상도 많이 받고 수필가의 꿈도 이루었다. 글을 쓸 때만큼은 행복하고 내가 글 쓴다는 거 행복해요. 그 생각하면 그게 내 삶의 목표 같아요. 내가 희망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글을 쓴다 그럴 때는 좀 위로가 돼요. 마음이 위로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연재 씨.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두 번째 수술마저 실패한 남편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밥 먹어. 밥 조금 먹어. 뇌수술 실패로 어린아이로 되돌아간 남편. 발 들면서 잘잘 걸어. 서로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힘이 되고 싶다. 손이 자꾸 떨어. 요새 아빠 왜 떠냐. 저는 안 떨었잖아. 더 나빠지는 거야. 연재 씨의 소망과 달리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남편의 상태가 연재 씨는 속상하기만 하다. 외출 준비를 하는 연재 씨. 오늘은 그동안 써놓은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는 날이다. 아빠, 나 문학전화로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응? 그지? 엄마와 헤어지기 두려운 아이처럼 기환 씨의 투정이 시작되고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연재 씨가 기환 씨를 다독인다. 진짜 봐.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떼는 연재 씨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청탁받은 원고를 들고 잡지사러 가는 연재 씨. 사장님 이현재 수필가 좀 왔어요. 야, 네. 수필가로 등단 후 내 집처럼 드나드는 친정 같은 곳이지만 올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원고만 꺼내들면 내 마음속을 남이 읽는 것 같아 아직도 부끄럽고 불안하다. 문장들이 굉장히 톡톡 튄다고 할까 신선한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도 오고. 이현재 씨의 작품을 보면은 자기의 고뇌라든가 절망, 슬픔, 또 모성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슴 뭉클한 감동 주는 부분도 있고, 아 사람은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작품이 아주 개성적으로 돋보이고 또 바쁜 중에 또 힘들더라도 잘 견디시고 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글을 쓰고 고료를 받는다는 것이 연재 씨는 고맙고 감사하다. 원고료를 받자마자 연재 씨가 달려간 아기옷 전문점. 예, 아가씨, 우리 애기 딴 다닌다. 신생아, 신생한다. 좀 이쁜 옷 좀. 연재 씨는 얼마 전 할머니가 됐다. 난생 처음 얻은 손주가 입을 옷을 고르는 연재 씨의 가슴은 설레기만 한다. 뭔가. 포장해드릴게요. 받은 원고료로 계산을 하는 연재 씨. 연신 싱글벙글이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며칠 전 태어난 손자가 있는 병원. 어떻게 온 거야? 아빠는? 이거 뭐야? 다 못 입고 있어. 연재 씨는 손자를 안겨준 착한 며느리가 너무도 고맙다. 고맙다. 아니, 진짜 고맙다. 사실도 되게 하지. 아유, 아야범이 됐으니까. 애기 어디 갔어? 신생아시. 왜? 한 달이 있어가지고. 한 달. 왜 한 달이가 있어? 안 좋아? 내가 안고 있어서? 손자가 아픈 것이 혹시 연재 씨 잘못일까 가슴이 찰렁하는데. 밥 잘 먹고 있네? 네. 여기에 이색하고 다른 게. 아기가 황달기가 있다니 오늘은 그만 안아보고 싶은 마음을 사진으로 달래야 한다. 철없어 보이고 어려서 보이고 그러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견하다고 그러지. 엄마가 그걸 다 이끌어줬으니까 이렇게 좋은. 좋지. 네가 잘 되니까 좋지.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지. 아 왜? 정말이야. 엄마가 너 아빠랑 살 거야, 엄마랑 살 거야 그랬을 때 난 솔직히 엄마랑 살고 싶었어. 엄마랑 있는 게 더 좋고 엄마랑 살고 싶었어. 아빠 버리면은 나 아무것도 없는 고아가 되는 건데 그래도 엄마 선택했고 지금 엄마랑 여태까지 산 게 너무 좋고 엄마 이만큼 저 키워주신 거 고마워요. 알았어, 고마워. 고맙다. 요즘 내가 사는 거 보람있다. 연재 씨는 11살 꼬마로 만난 상진 씨가 아기 아빠가 된 것이 마냥 대견하고, 상진 씨는 당신 몸도 불편한데 3살 배기와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어머니가 너무도 감사하다. 며칠 후 퇴원하는 날, 연재 씨 부부와 작은 아들 상욱이 아기를 맞으려 기다리고 상진 씨 부부가 아기를 안고 다가온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 위험도 있었지만 사랑과 이해로 지키고 이제 새 식구까지 보태진 연재 씨 가족. 그 행복의 울타리는 점점 넓고 튼튼해질 것이다.
늘 판에 박힌 일상에 지칠 때도 되었는데 누가 옆구리를 간지르는 듯하여 자꾸만 웃음이 나는구나. 나에게 이러한 인연이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저 높은 하늘에까지 닿도록 크게 웃어보련다.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있을까? 살아간다는 그 먼 여행 속에서 나는 서 있을 힘도 잃어버렸네. 이 서러운 날 눈물이 마를 수 있을까? 살아간다는 그 긴 시간 속에서 가슴 아픈 사연